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북상하는 여름, 지금부터 산사태 취약 지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북의 경우 취약 지역 4천 곳 이상이 파악됐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지역 상황과 대응 계획,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이 4천 곳이나 된다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는 그 취약 지역이 2만 6천 곳에 이릅니다. 네. 그중에 이제 경북이 4천 곳 정도라는 것이고, 네. 이 문제는 또 이제 전국적으로 매년 해마다 취약 지역이 10%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근래 10년 사이에 산사태로 인해서 소실되는 면적 200헥타르 정도. 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1년에 평균 5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제 곧 여름에 닥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원인은 뭘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네. 이제 기상 이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그 수년 전부터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전력을 이제 쏟다 보니 태양광열의 풍력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어쨌든 간에 산림 지역에 그 설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산사태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 경북 지역에 이제 해마다 이제 4천 곳 정도가 이제 늘 관리 대상으로 놓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국유림의 경우 국가 소유의 국유림의 경우는 이제 산림청에서 어쨌든 관리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사전에 이 방제 시설도 하고 하는데 일반 민간인 소유한 민간림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이제 국유림만큼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집중호우나 태풍이 잦은 여름에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올 여름 예보는 어떤지 안동 기상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올 여름 집중호우가 예년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가 적겠으나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릴 경우가 있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해 형성되는 태풍의 양상은 어떤지,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몇 개 정도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여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게 9에서 12개가 발생하며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제1호 태풍은 5월 10일 상에 발생해서 소멸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동 기상대 이정규 예보관 통해서 올 여름 날씨 상황 잠시 알아봤고요. 산림청에서도 산사태 대비 기간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참 굉장히 바쁜데요. 네. 지난 겨울에는 산불 방지 대책 기간에 이제 산불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 기간을 지금 정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했는데요. 전국의 산사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본부는 앞으로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 그리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 봄에 산불이 났던 경남 울주 그리고 경북 안동 그리고 강원 고성 이런 산불이 크게 났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산사태와 토양 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는 국립수목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집중적인 안전 관리도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은 아무래도 경북 안동이겠죠. 최근 산불 피해 면적도 다시 발표가 됐다는데요. 이것도 잠시 짚어보고 계속 이야기해보죠. 그렇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집안이 튼튼하면 문제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산불이 난 곳은 어쨌든 나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무가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이 약화되는 거죠. 네. 약화되면 동시에 산불이 날 개연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동시에 또 이러한 이제 취약 지역은 2차 피해가 생깁니다. 네. 왜 2차 피해가 생기냐면 이 주변에 이제 민가 쪽으로 이 토사가 덮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그 지역에 있는 그 뭐 농막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축사 시설 같은 거,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또 그런 2차 피해가 생기고 자칫하면 또 인명 피해 생길 우려 없지 않아 있죠.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안동 산불의 경우는 원래 초기에 추산하기로는 800헥타르 정도의 이 산림이 소실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00헥타르 우리가 보통 헥타르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800헥타르면요 축구장 1,100개의 크기입니다 면적이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좀 더 정밀 집계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2배가 넘는 지금 이 피해 면적을 입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1,944헥타르. 이거는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있었던 그 강원도 고성 양양 산불이 1,800헥타르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근래 20년 사이 있었던 산불 중에서 이번 안동 산불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다. 어로 이제 그야말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통계가 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800헥타르 정도의 소실이 되었을 때 복구 비용을 243억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네. 이게 이 정도 2배 이상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복구 비용 더 늘어나죠. 네. 지금 뭐 495, 500억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복구 가능하다. 산림 복구는요. 돈을 들이내서 곧바로 복구되는 거 아닙니다. 네. 수십 년이 걸립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안동 산불의 원인을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 그 지역에 입산을 하려고 했던 누군가의 실화로 추정은 하지만 아직 용의자 파악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역시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 산림자원과 금창호 주무관 연결돼 있는데요. 우선 경북 내 산사태 취약 지역과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하여 경북도 내 4,630개소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예산은 사방 사업을 비롯하여 약 361억 정도입니다. 네, 최근 안동 산불 중 산림 피해가 있었는데요.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예보가 있어서 대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도 알려주시죠. 먼저 4,630개소의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함께 산불 피해지, 산림개발지, 임도, 산림휴양시설 등 위험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현장 예방단 60명을 투입해 안전점검,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만 361억 원의 예산으로 산지 사방 10헥타, 계류 보전 60km, 사방대 60개소 등 사방 사업을 오기 전에 최대한 완료하여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산사태 대체 상황실을 위기 단계별로 강화 운영하고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 정보 및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신속한 산사태 예보 발령과 상황 전파를 통해 위험 지역 내 주민 대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하여 예산 285억으로 우기 전 안전하게 복구 완료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주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동 산불 피해지는 수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순찰 중이며 필요한 지역의 배수로 정비, 마대 쌓기 등의 긴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흙막이, 사방댐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대응 계획에 들어봤는데 덧붙여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산사태 위험 징후를 발견할 즉시 가까운 산림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사태 위험 시기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북도 산림자원과 통해서 산사태 대응 계획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 봉화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10월까지를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화군이라고 하면 우리 경북 지역에서 가장 산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봉화군 이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 지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봉화군이 이제 오늘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지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자연 재난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자연 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잠시 그 현장 점검이 좀 미뤄지기도 하고 좀 미비점이 좀 있었지만 제대로 그 보완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다시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소관부서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풍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모로 관리에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데 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아예 부족한 거죠. 네. 지금 이제 1조 2천억 얘기하셨는데 네. 경상북도 1년 예산이 한 7, 8조 정도 되나요? 그중에 1조를 산림 이 산사태만 사용한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아예 못 따라오는 수치인데 사실상 이제 이 1조 2천억의 수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 이 경상북도 안에만도 한 4천 개 정도의 산사태 위험성 있는 곳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관리하려면 평균 한 30억 정도를 보는 거예요. 네. 30억 정도. 그러면 이제 30억 곱하기 4천 개 하면 1조 2천억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경상북도가 2020년 올해만 해도 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3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00억이면 4천 개 중 한 100개 정도를 좀 급한 거 네. 예방하고 뭐 보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4천 개를 다 하려면 얼마 걸려요? 횟수로 40년 걸리는 거 40년. 네. 사실 뭐 수치로 얘기를 하면 근본이 그런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경상북도를 무턱대고 여기서 제가 논평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좀 깊이 있게 정밀하게 좀 사전 관찰을 해서 가장 급한 곳에 우선 예방을 하고 그 보전하는 그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다들 가슴 아파요. 막 답답해요. 돈 주면 하겠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취약지역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오히려 취약지역이 늘었죠. 때문에 지난해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좀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태풍은 어김없이 우리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네. 특히 지난해 태풍 다나스 그리고 미탁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주 산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방도에 토사가 유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가 일부가 유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성동의 형산강 철교가 그 철교 밑에 있는 강변도로가 또 침수가 되면서 그 상당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또 청도군 같은 경우는 우문면에서 신원리에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도로가 침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진과 영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그 대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상당히 많은 그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실종된 사례 또는 숨진 사례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뭐 예를 든다면은 농수로 배수 작업을 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그 사망한 일도 있었고 또 그 무너진 집더미에 그 매몰이되면서 이렇게 사망한 사례 그리고 또 폭우로 주택이 쓰러지면서 그 노부부가 안타깝게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계곡물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승용차가 물에 휩쓸려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일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런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취약 지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취약 지역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네. 조금 덧붙이면요. 네. 작년의 경우에도
이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네. 태풍의 영향이거든요. 네. 방금 우리 예보한 얘기도 있었지만 네. 작년 경우도 경상북도에서 이제 태풍으로 인한 기본 피해, 농작물의 피해, 또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이제 그 생산량 감소, 의획량 감소, 네. 플러스해서 산사태까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정말 우리 지역은 경북 지역, 특히 경북 지역은 더더구나 굉장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과제라든지 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뭐 방금 이제 제가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1조 2천억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 타령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을 더 중점으로 체크를 해야 되느냐, 안전을 중점으로 해서. 네. 그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지방도도 이용하고 국도도 많이 이용해보고 다니잖아요. 다니면 어떤 곳은 야 저기 곧 위험한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이제 담당 공무원과 관계 담당자들이 이제 민간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네. 좀 더 정밀하게 이 정밀 안전인을 체크한 연후에 네. 예산 분배를 좀 적합하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조 기자께서도 덧붙여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한 침수는 침수가 일어났던 곳에서 또 침수가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지난해 그 영덕의 강구시장에서 침수가 일어났었는데 그 전년도에도 엄청난 침수를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다시 그 지역에서 다시 또 침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예방을 미리 할 때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방을 하지 않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한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조 2천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경상북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1년에 약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 300억을 가지고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예산이 SOC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됐다면은 이제는 SOC 사업보다도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사태라든지 태풍에 그 미리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네. 제가 하나 좀 더 붙이면 네. 이런 겁니다. 이 경북이 반도 무려 4천 군데의 산사태 취약 지역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 경상북도의 산림 관련된 국 그리고 그 한 부가 이걸 다 관리 못합니다. 공무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공무원만 탓할 일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산림보호협의회 같은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이제 이분들의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들 이 조직을 좀 아는데 주로 식목일 같은 게 나무를 심는 것도 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네. 이 4천 군데를 그야말로 민간 의용 소방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처럼 좀 적절한 비용을 주고 활동비를 주면서 이분들한테 지나다가도 좀 더 위험한 곳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신고 체계를 갖춰야만이 적은 예산으로 정말 급한 데를 빨리 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다. 네.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이 거버넌스를 중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좀 한번 덧붙이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덧붙여서 저희가 예산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 의견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죠. 네.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은 제대로 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침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어디서 산사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그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네. 제안서를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일전에 저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대구 경북에 있는 공무원들은 노력을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노력을 안 할까? 이 국회의원 말이 제대로 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안서만 충분히 가져오면은 거기 근거에 따라서 줄 수가 있는데 이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기 교수께서도 저는 네. 이 예산 문제 나오면 늘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산사태 관련 산림 관련된 예산만이 아니고 네. 정말 부려굴급해 써야 될 예산이 그 항목에 묶여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지방재정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전용도 하고 가져와 쓰고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 매여 있어서 사용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 저는 법적인 이 제한을 좀 풀 수 있는 노력도 저는 동시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